한편 인근 지방에서는 농민들의 세금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무지막지한 세금과 관리들의 부패 때문에 쌓이고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시위는 후에까지 확산됐다. 급기야 농민들은 프랑스 최고관리인 고등주차관의 사무실 앞으로 밀려들었다. 따타이는 학교 앞 강둑에서 농민 시위대가 몰려드는 것을 보고 친구 2명에게 말했다. 얘들아, 우리가 농민들 항의 내용을 프랑스 관리들에게 통역해주는 게 어떻겠니?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세 사람은 시내로 들어갔다. 시위 현장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성난 농민들과 총과 방망이로 무장한 군인들이 서로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다. 진압군대 지휘관이 명령했다. 지금 당장 시위대를 해산해라. 군인들이 달려들었다.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군인들의 방망이에 맞아 농민들은 피가 튀었다. 얼떨결에 따타인도 몇 대 얻어맞았다. 이 시위에는 따타인뿐 아니라 형인 신키엠도 가담하고 있었다. 시위가 격렬해져 무력으로도 해산이 안 되자 고등주차관은 농민 대표자들을 불러 협상하자고 했다. 통역은 따타인이 맡았다. 지금 농민들은 세금이 너무 높아 살 수가 없으니 세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홍수를 관리하기 위한 뚝을 쌌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세금을 내릴 수 없소. 그 뚝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농사를 더 망쳤다고 합니다. 따타이는 단순히 통역만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신의 주장도 섞어서 전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다. 시위가 더욱 격렬해졌고 프랑스 군대는 농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그리고 다음날 프랑스 경찰이 학교에 찾아왔다. 웅우엔 따타인을 퇴학시키라는 명령서를 가져왔어. 따타인은 학교에서 쫓겨났다. 1908년 5월 9일 호찌민이 18살 때의 일이었다. 도망자 신세. 아버지 신삭은 후에 세금 거부 운동에 참여한 두 아들 때문에 시골로 쫓겨났다. 따타이는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형에게도 경찰의 감시가 뒤따랐다. 취직도 할 수 없었다. 이미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따타이는 후회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목적지는 사이공으로 정했다. 따타이는 사이공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들렀다.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달래고 있었다. 아버지는 날로 악화되어가는 조국 현실이 가슴 아팠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시골로 쫓겨난 자신의 처지도 한심했다. 더욱이 경찰에 쫓기는 두 아들을 생각하며 억장이 무너졌다. 네 이놈, 왜 그리 경솔한 짓을 했느냐. 아버지,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다 큰 아들에게 매질까지 했다. 공부를 더 해야 할 나이에 학교에서 쫓겨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쫓겨다니던 따타이는 학교 교사로 취직했다. 사이공과 후에 중간쯤 되는 판티엣에 있는 학교였다. 따타인이 맡은 과목은 한문과 베트남 국어였다. 이 학교는 작고 허름했지만 독립투쟁의 열기가 대단했다. 학생과 교사들이 베트남 독립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개혁을 통한 점진적인 독립이냐, 무력 투쟁을 통한 독립이냐, 논쟁은 치열했다. 그러나 따타이는 선뜻 어느 편에도 들지 않았다. 1911년 초 갑자기 따타인이 학교에서 사라졌다. 누구에게도 어디로 간다는 말을 남기지 않은 채 얼마 후 따타이는 사이공에 나타났다. 그의 눈엔 결의가 가득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아미랄 라투시에 트레빌 호 가판엔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는 웅우엔 따타인 21살의 호찌민이 있었다. 떠나는 배에서 호찌민은 누나 띠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누나 외국에 나가 5, 6년 정도 공부하고 돌아올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뒤 30년 넘게 호치민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아버지 웅우의 신사계 말년은 불우했다. 1910년 시골의 벼슬자리에서마저 쫓겨난 이후 남부지방을 떠돌다가 1929년 객사하고 말았다. 누나인 웅우엔 띠타이는 열렬한 독립투사였다. 프랑스 군대에서 총을 훔쳐 베트남 독립 전사들에게 전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투쟁에 나섰다. 감옥살이도 오래 했다. 1945년 8월 띠타이는 신문에 난 베트남 민주공화국 초대주석 호치민의 사진을 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내 동생 따타인 아니야? 누나는 오리 2마리와 달걀 20개를 정성스럽게 싸서 하노이로 갔다. 남매는 그렇게 만났고 또 헤어졌다. 누나는 독립투사답게 그 뒤로 한 번도 자신의 동생을 자랑하거나 추석이 된 동생 덕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1954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형 신기엠은 불같은 투사였다. 프랑스 총독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자신에게 발길질을 한 프랑스 관리를 잡아다가 땅바닥에 꿇어 앉히기까지 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그의 감옥살이와 저항은 평생을 두고 반복됐다. 신기엠도 베트남 주석으로 돌아온 동생을 만났다.
누나와 마찬가지로 형도 동생 덕을 보지 않았다. 병들어 누워있을 때도 동생에게 부담을 준다며 연락을 못하게 할 정도였다. 그는 1950년 세상을 떠났다. 그때 베트남 주석이던 호찌민은 전부 한 장만 보냈을 뿐이다. 형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란 일로 바빠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더욱 안타깝습니다. 육친의 정마저 돌보지 않는 이제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